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 시술을 받고 오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왜 성형외과로 안 오시고 그런 데를 가셨냐 이렇게 여쭤보면, 성형외과 가면 왠지 수술을 해야 될 것 같고 칼을 대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성형외과가 저희가 문턱이 조금 더 높다는 거를 느껴요. 시술은 쉽게 얘기해서 밑져야 본전이다. 된다면은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안 좋은 시술, 그러니까 논리에 안 맞는 시술을 잘못 받았다가는 수술하는데 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꼬랑 꺼진 부분에다가 필러나 실로 채우기. 두 번째는 볼록 튀어나온 걸 없애기 위해서 지방을 어떻게든 뽑아서 제거한다든가, 아니면 레이저를 통해서 지방을 녹이는 시술, 그런 시술들을 많이들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구조물들이 복잡하거든요. 수술하는 입장에서도 직접 보고 수술할 때 주의해서 하는 부분을 밖에서 보지도 않은 채 열을 줘서 시술을 가한다? 굉장히 위험하죠. 부작용이 당연히 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수술도 아까 말씀드린 100%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볼륨이나 이런 게 다 이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수술이 돼서 그 공간이 터져 있으면, 열려 있으면 그때는 시술을 받아도 돼요. 근데 시술 먼저 후 수술은 고생을 2배로 하는 거고, 조금만 해서 효과 볼 시술을 먼저 소진하는 개념이 돼버려요. 내 눈밑이 어떤가를 한번 사진을 보시면서 평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눈밑고랑 쪽에 꺼진 부분이 왜 꺼졌는지, 그 다음에 튀어나온 부분이나 꺼진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을 내가 받아야 될지, 받아도 될지. 자, 이제 사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한테 상담하러 오신 20대 여성분이시고요. 딱 봐도 그냥 눈밑이 조금 볼록하고 살짝 꺼진 부위가 있으시네. 그럼 이분의 주된 이제 호소하시는 부분, 당연히 눈 밑에 지방이 볼록한 부분이 신경 쓰여서 아마 일반 피부 미용 의원을 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받으신 내용이, 기계 이름은 정확히 얘기를 못 하셨고요. 어찌됐든 작은 구멍을 내셨다고 했고, 레이저를 통해서 지방을 녹이는 시술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시술이 하고 난 사진이거든요. 만족해 보이시나요? 아마 동의하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제가 이제 동영상은 없는데, 원래는 웃을 때는 애교살이나 안륜근의 움직임이 이상하지까지는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 시술을 받고 나서 아무래도 블라인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안에 내부 구조물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시술이 이루어졌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근육에다가 손상을 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안륜근이 잘 움직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시술이 아직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과는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시술의 불만족은 차치하더라도 그런 후유증까지 남기면서까지 이 시술을 과연 해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벌써 이루어지면 의사하고 환자하고는 애초에 신뢰가 깨지죠. 두 번째 사진 보실게요. 이분은 저희 병원에 후기 자세히 남겨주신 분인데 40대 후반이시고요. 눈밑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이라 제가 이따 후기 설명드릴 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피부 미용 의원에서 1년간 눈밑에 대한 시술을 받으신 분이에요. 한 100만 원 넘게 쓰셨다고 하셨고요, 저한테. 근데 저한테 오신 이유는 그 병원에서 그렇게 하고서 한 번 더 하자 그랬대요, 1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거 하시겠어요?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이분은 참 다행인 거는 부작용은 없었어요. 이제 다음 사진 보실게요. 이분은 사실 하안검 성형을 하신 분인데, 제가 이 사진을 왜 올렸냐면은 3개월 되신 하안검 성형의 눈 치고는 너무나 좀 수술이 잘 안 됐죠. 그러니까 보통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재발하나요? 어떤 수술을 했는데 재발을 하나요? 재발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이가 노화가 되나요? 그럼 맞죠. 잘 됐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주름이 질 수 있고 약간 처질 수 있고 할 수는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3개월 지났는데 부기도 거의 많이 빠져 보이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명확하게 수술법을 할 수 있는 걸 다 하지 않은 듯이 보여서 제가 사진을 설명을 드릴게요. 다행히 피부는 많이 안 자르셨어요. 안륜근을 많이 손상시키지 않았던 얘기고요. 그리고 지방도 적당히 남기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한테 이렇게 수술하고서 아예 눈물고랑이 본인이 깊어서 그런 거니까 필러 맞으시면 돼요, 이러면 이분이 오케이 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시거든요. 벌써 마음에 상처 받으셨고 의사 선생님하고도 지금 많이 좀 서운한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제 생각에는 눈물고랑 정확히 박리 안 된 것 같고 그냥 단순히 지방 좀 빼고 피부 자르신 걸로 보여요. 그러면 환자분께서도 수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듣고 이해하고 지불하셨기 보다는 좀 간단하고
뭐 회복 기간도 빠르다. 비용도 많이 안 비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술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케이스라서 제가 사진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을 때 하안검 성형도 좀 자세히 듣고 하셔야 수술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라서 시술은 또 시술대로 문제가 있고 수술은 수술대로 제대로 안 했을 때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단순히 쉽고 빠르고 회복이 빠르고 비용이 적다. 그게 수술의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요거를 조금 강조드리고 싶어서 사진 하나 첨부했습니다. 근데 눈밑은 어느 정도는 수술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되는 게 제가 해부학으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눈물꼬랑 인대라고 인터넷에 치시면 구글에 나오는 이미지인데요. 지금 저 부분은 이 사진을 보시면 눈을 꽉 감게 하는 안륜근의 인대 부분이 뼈에 붙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저 부분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꺼져 보이는 부분, 바로 거기가 되거든요. 그 위로는 이제 경막에 지방이 쌓여 있는데 이 지방이 막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 두세 덩이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앞에 막도 한 겹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여러 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뭘 하나를 딱 찢으면 지방이 뽕 나오고 이런 경우가 없고, 그 다음에 눈물꼬랑인데도 겹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 딱 찢으면 뭐 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저런 부위를 흔히 뭐 필러나 뭐 다른 걸로 이제 채운다고 막 이제 캐뉼라 같은 거로 후빈다? 그거 펴질까요? 거기 채워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마치 허거 먹는 그릇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막 후비면 양쪽으로 퍼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수술할 때 실제로 보면서도 굉장히 주의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까딱하면 피나고 까딱하면 눈 안쪽으로 피나고 지방 안쪽으로 피나고 부풀어 오르고 하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조작하는 부위고 명확하게 구조물을 다 확인해서 배치를 하는데, 그걸 겉에서 구멍을 하나 내서 막 후비면서 에너지를 주고 지방을 녹이면 그거 어떻게 해결하죠? 만약에 출혈이 나거나 그러면. 아니면 반대로 어느 지방을 어떻게 주는지는 어떻게 알죠? 위치가 서로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술들은 논리에 맞지 않고 당연히 결과가 안 좋을 거라는 예측이 가능하게 되죠. 그러면 성형외과 전문의로서는 이 부분을 수술이 아닌 시술로 다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상안검이랑 하안검 똑같습니다. 상안검, 쌍꺼풀 만들고 싶어요? 수술하잖아요. 뭐 테이프 이런 거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 많죠. 하안검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시술로 좋은 결과 내기가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눈밑 하안검에 대해서, 눈밑 지방제 배치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 눈 밑에 아무렇지도 않게 뭐 실 넣고 필러 막 찔러 넣고 눈밑 지방 막 갖다가 빼버리고 막 지방 레이저 쏘시고 그런 거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 제가 사진 보여드릴 테니까 내가 진짜 꼭 해결 보고 싶다 그러면 수술 고민해 보시고요. 부족한 부분 수술한 다음에 시술로 커버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늘 메시지 전달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